생성 AI라는 건 거의 혁명과 같은 툴이거든요.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외면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에게 플러스가 될 요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영훈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컨셉 디자인과 디렉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H3 에코라는 건축 CGI와 생성 AI를 활용한 공간 디자인 툴을 개발 중입니다. 항상 크리에이터들은 되게 낯선 것들을 동경해왔고 추구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좀 더 나를 엣지 있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 생성 AI를 접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생성 AI의 흐름들을 쭉 봤을 때 AI 자체를 하나의 개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AI는 사람도 아니고 AI를 만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AI 자체는 인격이 없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업을 위해서 AI를 활용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효용성이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 범위나 저작권 관련한 이슈들은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나는 생성 AI 자체를 그냥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산업 파이프라인에서 생성 AI라는 건 거의 혁명과 같은 툴이거든요.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외면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에게 플러스가 될 요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성 AI는 가장 앞에 있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얘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상에서 맨 뒤에 있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성 AI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어필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가장 앞쪽에 배치를 한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스테이블 디피전 쓸 때 항상 원걸 이런 거 맨 앞에 쓰잖아요. 한 사람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맨 앞쪽에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스테이블 디피전의 경우는 괄호를 많이 쓰거든요. 최대 이제 괄호를 양옆으로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이 괄호에 대해서 1.2 정도의 가중치가 있어요. 괄호를 3개를 쓰면 1.6의 가중치라는 얘기죠. 어디에 있든지 괄호를 1개 쓰고 2개 쓰고 3개 쓰면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가중치가 제일 큰 범위는 2예요. 2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0.1부터 2까지의 허용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론을 사용을 해요. 찍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적어주면은 그 해당되는 프롬프트에 가중치가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열 프롬프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버티컬 바라고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색깔의 컬러를 쭉 여러 이미지로 생성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드, 버티컬 바, 블루, 버티컬 바, 옐로우 이런 식으로 쭉 만드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디피전 같은 경우는 또는 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을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레드 톤이다라고 하면 그땐 레드를 끌어다 쓰고 그 중에서 생성이 내는 이미지하고 가장 밸런스가 맞는 색깔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순열 프롬프트가 스테이블 디피전에서는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어떨 때는 되게 좀 쓸모가 많은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인종을 구분을 할 때는 일단 이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편향을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코리안 피메일이라고 반드시 써주고 이게 좀 제대로 안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가중치를 넣어주죠. 클론하고 뭐 가중치 뭐 한 1.2에서 1.5 사이 정도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피부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옵션을 썼거든요. 75 단어 사이에 대문자 브레이크를 써주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해서 1대1로 봐주는 거예요. 문장이 좀 길다라고 하면 저 한참 뒤에 있는 애는 중요도가 한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장 써주고 자 브레이크 찍어주고 다시 한 문장 써주고 브레이크 찍어주고 하면 이것이 각각의 새로운 문장으로 중요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피부색이라든지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 옵션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거기다 하나씩 꽂아주는 거죠.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선 변화 이런 것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가 있고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들이 있죠. CFG 값이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의 이제 프롬프트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생성 AI가 몇 번을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지 프롬프팅을 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나머지 노이즈들을 다 떨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디노이징 값을 얼마나 줄 것인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에서 어느 정도 가중치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인터넷에 있는 이제 수많은 표정 변화용 프롬프트 많거든요. 다 테스트를 해본 것들이지만은 그 중에 또 잘 먹는 게 있고 잘 안 먹는 것들이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선 관련은 일단은 프롬프트가 제일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샘플링 스텝 같은 경우는 생성 AI의 몫이죠. CFG는 사용자의 몫이에요. 이 두 개가 맞아야 가장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생성 AI한테 요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큰 목소리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시간이 없는데 피곤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막 엉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적절한 톤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딱 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딱 그만큼이에요. 샘플링 스텝 20, CFG 7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짰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좀 더 잘 반영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CFG 값을 조금씩 올려주고 그거에 맞춰서 샘플링 스텝을 약간씩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게 구체적이니까 너는 좀 더 정교하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죠.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사실적인 느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키아로스크로 라는 건데, 명암법.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어떤 개체, 특히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어둡고 일방적으로 밝은 게 아니라 이 명암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이 공간 안에 이 캐릭터가 존재감을 갖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 안에서 키아로스크로 같은 특수한 프롬프트로 명암비를 잡아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감을 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그런 것죠. 셜로우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거, 보케 이런 거 많이 쓰고, 그게 공간감이라든지 깊이감을 표현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어찌 보면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진이 찍히는 것은 찰나지만은 그것을 준비하고 컨셉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 생성은 형표 조건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컨셉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크리에이터가 원하던 거 아니었을까요? 미드저니를 쓰는 거는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거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는 거는 스스로가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씩 다 알아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항상 보여주죠. 챗GPT하고 물려서 이 생성 AI가 엄청나게 많은 데모 모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 영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웹툰이면 웹툰, 서비스면 서비스, 그리고 어떤 애니메이션의 영상 파이프라인이면 파이프라인, 각각의 영역으로 지금 쫙 퍼져가고 있어요. 제가 뭐 감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무한하게 2024년이 생성 AI 확산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생성 AI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2023년에 이제 뿌리를 내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뻗어나갈 시기거든요. 저는 그 성적표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